경북 봉화군의 한 경로당에서 오리고기를 먹은 뒤에 어르신 4명이 다친 이른바 농약 사건. 지난 초복 때 조용한 시골 마을 경로당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대체 누가 이 농약을 탄 건지 그 미스터리가 좀처럼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에만 우리가 집중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리고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 15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 봉화읍에서 이 경로당 회원 41분이 함께 오리고기를 드셨잖아요. 근데 그 41분 가운데 유독히 4명이었고 또 그 4분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한 테이블에 5분이 계셨어요. 또 근데 그 중에 또 4분만 이렇게 이제 피해를 당했죠. 네,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여하튼 함께 오리고기를 드셨기 때문에 또 오리고기 전과 후에 이 동선을 봤더니 별다르게 동선이 다르지 않고 비슷하길래 이거 오리고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 지금 어쩌면 오리고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4분이 오리고기를 드신 후에 함께 경로당에 가서 예. 커피를 드셨다. 오. 혹시 그러면 그 커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건데 경찰은 뭐 오리고기다, 커피다 이렇게 딱 2개를 놓고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전반적 동선을 다 살피면서 지금 누가 어떤 그러니까 이 농약을 유입했는지 또 어떤 이유로 동기로 유입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그러면 커피면 또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 4분이 공통적이고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찾아야 될 텐데 일단 수사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커피도요, 4명이 모두 마셨다, 또 일부만 마셨다, 이렇게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커피에 대해서도 냉장고 안에 있던 커피를 마신 거다, 아니다, 밖에 있던 커피를 마셨다, 이렇게 지금 커피 출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경찰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 커피를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그 피해자들은 지금 병원에 있어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지금도 말을 못 하시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사자들이 아닌 이제 멀리서 아니면 뭐 근처에서 본 목격자들의 이야기라 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인공호흡기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깨어나신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예, 현재 입원 중인 분이 이 경로당의 회장, 부회장을 비롯해서 총 4명인데 2분은 지금 응급중환자실에서 지금 그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고 예. 또 한 분은 고용량 산소요법 등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분, 부회장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오호. 경로당 부회장인데 이분이 지금 아직 인공호흡기를 떼지는 못했는데 의식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료진이 불렀을 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는 그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박순계 변호사님, 이러면 이분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모든 수사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진술을 해주면 수사의 가닥을 조기에 잡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는 오리고기를 먹을 당시에 수상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 커피의 출처는 어디인지 이외에도 이 4사람이 먹은 다른 음식이 있는지 등 피해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는다면 큰 도움은 됩니다. 그렇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피해자도 아직 의식을 온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고 이름을 10번 부르면 2-3번 정도 깨어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직은 조사에 응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앞으로 회복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는 저희들도 어제 전해드렸기 때문에 뭐 정정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2가지 성분 농약이 나왔다고 했는데 또 뭐 하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저희도 전해드렸었는데 피해 주민들의 위 세척액에서 몇 가지 종류의 농약 성분이 나왔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2011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맹독성 농약이었다 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생산이 중단된 만큼 해당 농약을 오래 보관하고 있었던 이 사람 위주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오늘 경찰에 따르면요. 해당 농약 성분은 피해 주민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수로 병원 측에 잘못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피해 주민들에게서 발견된 농약 성분은 다른 종류의 2가지인데요. 모두 살충제 성분이 들어간 농약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건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현재로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만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게 커피든 오리든 뭔가 지금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게다가 걱정이 되는 게 어르신들이 당한 피해이기 때문에 빨리 깨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 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경로당에서. 그때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고스톱 치다가 왜 나만 따돌려? 그래가지고 한 분이 그 이상한 데다가 막 볶음물 넣고 그랬었는데 이거 숫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승배 변호사님. 경찰은 일단 식당과 경로당에서 농약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농약 투약과 흡수 경로를 특정하지 않고 다른 음료, 반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탐문수서와 CCTV를 분석하는 동시에 근처 농약 판매점을 찾아서 살충제 판매 여부와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과수의 음식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4명이 식당에 뒤늦게 도착해서 가장 마지막에 오리고기 식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농약이 투입되는 시점과 장소가 어느 정도는 특정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릇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시간과 장소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상황이라 조만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마지막에 식사할 때 다른 한 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만큼 그 한 명으로부터 당시 식사를 할 때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가 경로당 회장, 부회장 2명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한 관계에 대한 조사도 이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경로당 내부의 갈등도 충분한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로당 회원 41명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온전한 외부인이라면 손쉽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외부인이 아닌 내부자 내지는 내부자와 관련된 인물이 용의자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된 수사 외에도 이 탐문 수사가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